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 수진입니다. 제 시어머니는 이북 출신이세요. 6.25 때 남쪽으로 내려와 농장 운영을 시작하셨다는데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결국 혼자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농장 운영을 하면서 직접 육가공까지 하셨고 덕분에 떼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버신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셨고 지금은 아주 부자시죠. 남편 현우와 결혼을 약속한 뒤 처음 인사를 하러 가던 날 시어머니 김 여사님을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을 떠나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자수성가하신 분치곤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예, 내 손톱 좀 봐봐. 저한테 손을 보여주시는데 온갖 동물 모양을 그려 넣은 네일 아트를 하셨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너무 귀여워요. 요즘 들어 부쩍 옛날에 하던 농장 생각이 나. 그 애들 덕에 내가 우리 아들들 키우고 재산도 불리고. 그래도 혼자 고생도 많이 하셨죠. 세상에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 고생이 돈이 안 되면 불행한 거지만 난 돈이 됐잖아. 덕분에 지금은 편하게 살고 나한테 이것도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주먹 2개만 한 함을 꺼내셨어요. 제 선물이라며 주시기에 열어보니 금두껍이더라고요. 이걸 저한테 주신다고요? 내 둘째 며느리한테 주는 첫 선물. 기대해. 앞으로는 더 많이 해줄게. 전 한사코 거절했지만 시어머니께선 끝까지 제 손에 금두꺼비를 쥐어주시며 그랬어요. 우리 이제 진짜 한 식구다. 나도 많이 사랑해줘야 해. 알겠지? 본인도 많이 사랑해달라며 애교를 부리시는데 이런 분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자수성가까지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 저에게 따로 거액의 용돈을 주시는 건 기본. 결혼식장도 웨딩드레스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로 하라며 비싼 걸로만 직접 골라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미 충분해요. 결혼식에 돈 많이 들여서 뭐 해요? 오시는 분들 식사나 맛있게 대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마음이 예쁘고 검소해. 근데 아가, 내가 못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줘도 아무 지장도 없는 것만 해주는데 그렇게 안 받을 거 없어. 시어미 주는 건 받을 때 받아야 하는 거다. 감사합니다. 형님도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남편에게는 형민준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형은 수년 전에 먼저 결혼을 해서 저에게는 손이동서 나영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형님도 성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큰애? 아유, 천사지 천사. 음식 솜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 천사도 아니고 음식 솜씨도 안 좋은데 어떡하죠? 그냥 내 며느리가 되는 순간부터 나한테는 천사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다 받아도 돼.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거 받고 남은 건 저희 살림살이에 보태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말씀은 형님이 더 받았다고 하시지만 시어머니가 절 유독 챙겨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10대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었거든요. 그때 생긴 사고 후유증으로 제가 다리를 좀 절고 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유심히 보시기에 제가 몸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가, 나 너희 회사 앞이야. 아직 퇴근 전이지. 갑자기 회사 앞으로 찾아오신 예비 시어머니로 인해 급히 일을 마무리하고 나갔더니 저더러 대뜸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지금 어디 가요? 병원.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지금은 거의 문 닫았을 텐데. 내 병원이면 벌써 혼자 갔다 왔지. 시어머니는 절 용하다는 한의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픈 다리에 침도 맞고 비싼 한약도 지어주셨죠. 차도 없어도 뭐, 만병통치약 좋은 거라니까. 야, 열심히 먹어. 알았지? 결혼식도 올리기 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이미 절 가족처럼 챙겨주셨어요.
왜 결혼 준비하면서도 많이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랑 남편은 연애 기간이 워낙에 길었다 보니 툭하면 싸우기 일쑤였는데 결혼 준비하면서도 어지간히 싸웠어요. 그렇게 대판 싸운 날은 내가 이 지긋지긋한 놈이랑 결혼까지 하는구나 싶다가도 절 딸처럼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참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니와 형님과는 상견례 때 보고 결혼식 때 잠깐 본 게 다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야 제대로 형님 내외와 마주할 수 있었죠. 앞으로 잘 부탁해. 내가 먼저 결혼만 했지 부족한 게 많아. 어머님이 그러시던데요. 형님이 정말 천사라고. 뭐. 정말 우리 어머니도 참 못 말려. 정말 그래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음식을 다 혼자 장만하셨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희 부부를 환영해준다며 형님은 대게부터 소갈비찜, 잡채, 전까지 모두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음식이 얼마나 정갈한지 사실 신랑이랑 오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어밥 생각이 없었는데 밥이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줄게. 동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한다며. 우리 어머니야말로 천사신가 봐요. 다 칭찬만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첫닌 사온 날부터 금두꺼비도 주시고. 어머, 동서한테는 첫닌 사온 날 주셨어? 난 결혼하자마자 주셨는데. 어머님이 처음부터 동생을 너무 예쁘셨나 보다. 그냥 제가 다리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그걸 안쓰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 그러게 교통사고로 그렇게 됐다며. 네,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납니다. 버스 전복 사고로 다리가 전복된 차 아래 깔렸는데 겨우 신경도 살리고 근육과 뼈도 붙였지만 후유증이 남고 만 거죠. 병원에선 다리를 자르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고였어요. 결혼 후에도 제 다리 때문인지 어머니와 형님은 절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프고 허리도 아플 거 라며 자꾸만 앉아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돼서 어떻게 혼자 쉬겠어요. 어떻게든 도우려고도 했는데 결국 시어머니와 형님의 손에 붙잡혀 나와 안마의자에 갇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큰애야, 이것 좀 눌러봐. 아휴, 이거 어떻게 해? 야, 못 나오지. 제가 해볼게요, 어머니. 동서. 30분은 안마의자가 통수를 안 놔줄 거니까 그냥 안마받고 가만히 있어. 알겠지? 그렇게 두 분의 협동작전으로 저는 매번 일도 못하고 안마의자에 잡혀있는 신세가 됐고 두 분이 맛있게 차려주신 밥만 얻어먹는 처지가 됐습니다.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하면 형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여보. 서방님. 스탠드업. 흡사사령관 같은 형님의 명령에 TV를 보던 두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 아픈 동서가 설거지 해야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실시. 그러면 두 남자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갔고 전 혹여나 시어머니가 불편하실까 봐 눈치를 살폈는데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반응은 아유, 나이스다 나이스. 우리 큰 며느리 최고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쿵짝도 아주 잘 맞더라고요. 어디 그 분위기였냐. 형님은 여행에 다녀올 때도 면세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향수며 립스틱을 꼭 사다 주셨고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은 늘 저보다 몇 시간 먼저 와서 제가 해야 할 일까지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형님보다 나이도 어리고 손 아랫 사람인데 형님이 다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안 편해요. 아가,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너희 친정에서도 너무 잘 안 시키지?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보단 아니에요. 그럼 잘 됐네. 넌 우리 집에서 이제 막내 공주라고 생각해. 내가 평생 우리 막내 공주님 몸만 가지지 않게 보살펴 줄 거니까. 정말 이제 친정 엄마보다 더 저를 생각해 주시는 시어머니와 형님 덕에 전 나날이 더 시댁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어요. 그즈음 시어머니의 건강이 훌쩍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모르겠어. 이러다 가려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손톱 좀 봐. 진즉에 가서 새로 해야 했는데 너무 못생겼지. 제가 모시고 갈까요? 아니야, 아니야. 기운이 없어서 못 가겠어. 병원에선 연세가 있으셔서 일단 노환이 오신 거라고 보더라고요. 거기다 젊은 시절부터 워낙 몸 고생을 많이 하셔서 특히 척추가 워낙 안 좋으셨어요. 근데 그게 좀 심해져서 척추가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으셨을 거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운동량이 줄면서 척추 주변의 근육도 많이 사라진 거죠. 원래도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법인데, 평생을 열심히 움직이던 분이 움직이질 않으니 근육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자식들이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형님, 어머니요, 이제 혼자 계시긴 어려울 것 같아요. 서방님이랑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요? 와서 저녁 먹으면서 같이 얘기해보자. 저와 남편은 형님 댁으로 향했고, 얼마 전에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이사한 형님 댁이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이사하고 정신도 없으실 텐데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아니야. 동서가 신경 써줘서 내가 고맙지. 한동안 이사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내가 어머니를 많이 못 챙겼어. 재수씨 고마워요. 그나저나 이걸 어떻게 한다. 어머니는 워낙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셔서. 이제 같이 살자고 하기도 좀. 제가 모시면 어떨까요? 제가 시댁으로 들어갈게요. 사실 형님 댁에 오기 전에 남편과 얘기를 끝낸 상태였어요. 물론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하자 달가워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난 우리 와이프 결정이 좀 무모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와이프가 엄마가 좋은가 봐. 야, 넌 왜 무모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수씨 다리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큰 집이니까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형 말대로 엄마가 누구랑 같이 사는 거 안 좋아하잖아. 하도 우리 어릴 때 세 사람 누울 자리도 없는 단칸방에서 북적거리고 산 게 지겹다고. 그래서 엄마가 과연 좋아하실까 싶고. 여태 잘 지낸 고부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런 것도 좀 겁나고. 임마. 너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 어머니가 겉 다르고 속 다른 분이셔? 지금까지랑 달라질 게 없을 텐데. 고부 사이가 왜 틀어져?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는 형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아.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모시고 싶다고 말하는 거잖아. 처음엔 그런 이유로 내가 반대했지만 안 했듯이 전 그렇다면 우리가 모시겠다고. 근데 말하는 뉘앙스가 넌 싫다는 거잖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 모셔서 너 뭐 하게? 어떡할 거냐고. 아, 진짜. 누가 싫대? 아, 난 좋지. 아, 근데 우리 와이프는 어쨌든 남이잖아. 그때 형님이 두 남자를 저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일단 당신부터. 당신, 어머니 모시기 싫어? 아니, 그게 우리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당신도 참 당황스러울 일도 많다. 요즘 부쩍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 같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그럼 큰아들로서 생각이란 걸 했어야지. 이걸 동생 부부가 먼저 챙기고 신경 써서 모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신이 투정 부릴 때야. 형님이 너무 매섭게 아주버니를 혼내시니까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방님도 그래요. 형이 좀 예민하게 굴어도 아랫사람으로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차분하게 얘기할 생각을 해야지. 결국 서방님도 어머니 모시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머니 생각은 동서랑 저만 하는 것 같네요. 형님은 제 잔에 와인을 따라주시며 말했어요. 동서, 내가 미안해. 이런 꼴 보기 해서. 우리 남편이 좀 철이 없어. 어릴 때나 가난했지. 커가면서 어머니 수한 덕에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 그렇게 살아놓고 어머니 모시는 얘기 나왔다고 저렇게 철딱선이 없게 굴 줄이야. 여보, 누가 들으면 우리 친정 엄마 모시라는 줄 알겠네. 당신 정말 실망이에요. 결국 형님의 호통으로 인해 두 남자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대신 저와 형님의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형님. 동서, 내가 모실게. 형님, 지금껏 많이 하셨잖아요. 일단 제가 모시고 살면서 병원도 다니고 그럴게요. 조금 지나서 제가 혹시라도 힘들어하면 그때 형님이 해주시면 되잖아요. 글쎄, 그 순서를 바꾸자니까. 내가 먼저 하고 동서가 나중에 하든가 해. 동서 그 다리로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래도요, 형님. 핸들 저만 데려받고 저만 편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도 형님을 위해서도 기회될 때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착한 동서 마음 내가 잘 알지? 근데 이건 손윗사람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야. 동서는 아이 계획도 있다며. 그러니까 일단 아이부터 가져. 결국 전 형님의 뜻을 꺾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와, 우리 형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사셔서 그런지 인복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 우리 형님 진짜 천사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형이 더 민망해지더라. 난 자식이어도 이제야 다시 같이 사는 건 선뜻 안 되는데. 나도 선뜻한 건 아니고 그냥 그간 받은 게 감사해서. 계실 때 더 가까이에서 잘하라고 싶었어. 당신 마음 알아. 일단 형네한테 맡기고 우리도 종종 돌봐드리면서 형네도 좀 쉴 수 있게 하자. 응, 그거 좋은 생각이다. 며칠 뒤 형님과 전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쉽진 않았어요. 내가 내 집이 있는데 니들 집으로 왜 가? 나 괜찮아. 어머니, 저희 집 진짜 좋아요. 얼마 전에 이사해서 깨끗하고 어머니 쓰실 방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안에 화장실도 있어서 쓰기가 편할 거예요. 아, 글쎄. 내가 내 집에서 맘 편히 살다가 왜 단칸방 신세가 되느냐. 말이야. 저희 집도 맘 편히 다니시면 되죠. 아, 글쎄. 싫다니까. 그럼 당분간만. 어머니, 저랑 같이 병원도 다니시고 몸 회복하시면 그때 다시 보내드릴게요. 약속해요. 정말. 네. 지금은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어머니. 제가 들어와서 살까도 했는데 형님이 제가 모시는 건 안심이 안 되시나 봐요. 아, 동서.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안심이 안 되다마다 결국 시어머니는 형님 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 댁으로 가셔도 자주 찾아뵐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형님 댁이다 보니 시댁처럼 편하게 가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전화라도 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전화할 때마다 형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 동서. 어머니 지금 약 먹고 주무셔.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해요. 아니야. 어머니 잘 계시니까 전화 너무 자주 할 것도 없어.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더니 잠이 많아지셨거든. 잘 주무시는데 깨우면 안 되잖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들어가. 제가 가겠다고 할 때마다 형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다고도 하시고 밖에서 외식하고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어머니의 일생은 형님의 일상이기도 하구나 싶어서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렇게 연락 빈도도 점차 줄일 수밖에 없었고 2주에 한 번 겨우 시어머니를 뵈러 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처음엔 기력이 많이 없어 보여서 당황했어요. 거기다 갑자기 버럭 소리도 지르시는 거예요. 허공을 보며 소리치시는데 순간 덜컥 무섭더라고요. 혹시 치매가 오셨나 싶어서요. 그 모습을 보던 형님은 전보다 한참 어두워진 표정으로 그랬어요. 치료가 많이 힘드신가 봐. 그래도 어떻게 받아야지. 그러게요. 형님도 힘드시겠어요. 언제든 힘들면 말씀해 주세요. 며칠이라도 제가 모시고 있을게요. 아니야. 내가 어머니보다 힘들겠어? 나 진짜 괜찮아. 그렇게 종종 뵈러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소리를 지르는 괴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형님이 계속 연락을 안 받으셔서 3주 만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증상이 더 안 좋아졌더라고요. 이건 놔. 전에는 왜 하고 소리치던 말이 놔로 바뀌어 있었죠. 뭔가 이상해서 형님께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마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름, 무슨 일 전혀 없었는데. 그냥 받기 싫은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싫어서 저러시는 거지. 자꾸 어린애처럼 변하죠. 어떡해요? 형님도 힘드셔서 제가 당분간이라도 모시고 있는 건 어때요? 됐어. 고생은 한 사람만 하자. 어차피 할 고생이면 그냥 내가 다 할게. 결국 그날도 시어머니는 형님 댁에 두고 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댁에서 나오는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던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자꾸만 형님 댁 현관문을 돌아보니까 남편이 묻더라고요. 왜 그래? 어머니 말이야. 아무리 치료가 힘드셔도 그렇지 왜 저렇게 야위신 거지? 정신도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치매가 좀 오신 걸 수도 있지. 어떡하지? 일단 형수님이 저렇게 완강하신데 우리가 끼어들기도 그렇고 좀 두고 보자. 그리고 또 2주가 지나 형님 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왔어? 어머니는 방에 계셔. 저녁 먹고 갈래? 괜찮아요. 형님 힘드신데. 그럼 먼저 어머니부터 뵙고 있어. 다과라도 좀 준비해 줄게. 전 시어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잠든 어머니를 보는데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신 거예요. 전 놀라서 부엌에 있는 형님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야위신 거예요? 요즘 치료가 힘들다고 식사를 잘 안 하려고 하셔서. 내가 뭐라도 드시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밥상 다 엎어버리시고. 아휴, 벌써 깨진 그릇만 수십 개야.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전 다시 방으로 갔고 시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도 있으시더라고요. 물수건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막 일어난 그때였습니다. 자는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저예요. 둘째 며느리. 시어머니는 절 보며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 나 좀 살려줘.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나 좀 데려가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잠드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깜빡 놓고 간 게 있다며 형님 댁에 다시 들렀고 형님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집에서 가져온 초소형 홈캠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혹시 자해 행위나 위험한 행동을 하진 않는지 볼 생각이었어요. 형님이야 뭐 워낙에 천사라 불리는 분이었고 그저 그토록 사랑스럽고 발랄했던 어머니가 왜 저렇게 어두워지신 건지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 있고 그래야 형님도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홈캠의 영상은 자동으로 제 PC에 저장되게 돼 있었어요. 사실 설치해놓고 하루 정도 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져 바쁜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다음날 저녁 홈캠이 기억나더라고요. 아, 맞다. 확인 좀 해볼까? 저장된 영상 파일을 열어보는데 처음엔 시어머니가 그냥 잠들었다가 깼다가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이 형님이 아닌 누군가가 식사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 사람은 누구지? 이후로도 같은 사람이 어머니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약도 챙겨주더라고요. 설마 간병인인가? 당연히 형님이 돌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전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던 차 형님이 마침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어머니는 분명 깨어있지만 형님의 부름에 쳐다보지도 대답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치매가 오셨나? 저는 물론 형님 역시 끔찍이도 예뻐하셨던 시어머니였기에 화면 속의 모습은 참 낯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형님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물끄러미 얼굴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형님도 진짜 힘드시겠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좋았어요. 아주버니가 퇴근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의 영상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밥을 먹고 약을 먹고 다시 자다 깨기를 반복하고 계셨죠. 어머니의 이제 그만 찍으시죠. 그때 아주버니가 시어머니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자 여기 보세요. 아주버니는 휴대폰으로 시어머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영상이거든요. 지금부터 어제 저희가 가르쳐드린 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제야 시어머니가 잠시 아주버니를 보시더라고요. 예, 엄마가 저예요. 큰아들. 그러니까 저 믿고 이 카메라 보고 제가 어제 알려드린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획 돌려 카메라를 외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긴데 저러는 거지? 형님은 답답하다는 듯 주머니에서 잘 접은 종이를 꺼내 펼치더라고요. 형님이 들고 있는 종이가 대체 뭘까 궁금해지던 차였습니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네 부부에게 물려주겠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이 내 뜻이니 둘째네는 법적으로 내 재산을 나눌 생각은 말고 형과 형수가 관리하도록 양보하도록 해라. 어머니 듣고 계시죠? 형님이 또다시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형님네 부부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보세요. 어머니 아프니까 모시고 사는 게 누구예요? 저희잖아요. 동선에는 기껏 해봐야 한 달에 한두 번 오면서 생색만 다 내고. 어머니 돌봐드릴 자식은 저희밖에 없어요. 형님의 얘기를 듣는데 기가 찼습니다. 대체 뭐라는 거야? 내가 모시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 고집을 피우더니. 그러니까 요대로. 아, 뭐 그게 아니면 비슷하게라도 말씀을 좀 해보세요. 저 어머니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은 영상도 빨리 감기를 해서 봤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에게 카메라만 들이대던 아주버니와 형님은 어머니 몸을 강제로 일으켜 앉히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 치자 두 사람은 나가 떨어졌고 형님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또 약 먹고 주무셔야 돼요. 그러더니 나가서 물과 알약 같은 걸 들고 오더라고요. 형님이 돌아오자 아주버니는 시어머니를 뒤에서 결박했고 두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결국 그 약을 먹였습니다. 조금 뒤 시어머니는 잠들었고 전 입을 틀어막은 채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영상은 어제 녹화된 것이었습니다. 전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겨우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오고 있어? 거의 다 왔는데. 여보, 빨리 차 돌려. 전 전화를 마치자마자 택시를 불러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먼저 도착한 남편이 형님네 부부와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보, 왔어? 동서 오면 온다고 미리 말을 하지.
찬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식탁은 이미 진수성찬이더라고요. 전 겨우 숨을 고르며 남편의 곁으로 가 앉았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저희 집에 갑자기 단수되는 바람에 그래도 들었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다. 저기 어머니는요? 인사 좀 드려야 하는데. 주무시고 계셔서. 나도 아직 못 드렸어. 일어나시면 나랑 같이 하자. 그럴까? 저와 남편은 밥을 먹은 뒤 형님 부부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덕분에 함께 잘 해결했어요. 내일 먹던 반찬에 숟가락만 던진 건데, 그러나 식사할 때부터 아주버니의 표정이 영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밖에서 밥 먹을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알아서들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와이프 24시간 내내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는 거 뻔히 다 알면서. 여보, 동생인데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형님. 저희가 잘못한 거 맞죠? 저희는 그냥 이왕 단수된 김에 오랜만에 형님이랑 밥 먹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그럼 오는 길에 같이 먹을 걸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주버님. 좋아하세요? 제가 다음엔 꼭 사올게요. 아유, 됐어. 뭘 사와. 그냥 와서 먹으면 되지. 형님은 여전히 사람 좋은 척을 하고 있었고, 아주버니는 저희가 온 게 달갑지 않은 티를 팍팍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힘껏 쥐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 먹었으면 가보는 게 어때? 아주버니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밥만 먹고 가려고 온 건 아니고. 그럼 왜 왔는데? 어머니 좀 모시고 갈게. 내가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고요. 저희 부부도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 상태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계속 형님께만 맡기는 게 죄송해서요. 형님은 애써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하더라고요. 동서, 이렇게 갑자기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게 더 죄송한 거 아니야? 왜요? 형님 혼자 24시간을 케어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냥 제가 모시고 가서 간병인도 쓰면서 모시고 있을게요. 형님은 마음이 너무 천사셔서 간병인도 못 부르시잖아요. 당황한 건지 형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부를게. 그러니까 동서랑 서방님은 더는 신경 쓸 거 없고. 그건 아니죠, 형수님. 네. 뭐가 아니에요. 저도 자식인데 당연히 엄마를 신경 써야죠. 그러지 말고 엄마 일어나셨나 좀 볼까? 엄마가 선택하게 하면 되겠네. 아이, 자식이. 진짜. 엄마가 지금 어디 정신이 온전하셔. 너 이러는 거 우리 못 믿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지금껏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갑자기 왜들 이러는 거야? 일단 어머니 일어나셨는지 제가 보고 올게요. 그때였습니다. 형님이 제 손목을 덥석 잡더라고요. 동서, 내가 보고 올게. 그러실래요? 형님은 아주버니에게 눈짓을 하더니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곧 아주버니도 쭈뼛쭈뼛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아유, 엄마가 일어나셨나? 형님과 아주버니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고 저와 남편은 서로를 봤습니다. 사실 오는 길에 남편에게 홈캠 영상을 전송해 줬어요. 여보, 빨리 차 돌려. 너 다 왔다니까. 다 왔다는 남편에게 차를 돌려 형님 댁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폰으로 영상 하나 보내줄 테니까 형님 댁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봐. 그리고 태연하게 가서 저녁부터 얻어먹고 있어. 나도 곧 갈 테니까. 그 나갈 때까지 꼭 계속 태연한 척 있어야 돼. 알겠지? 도대체 뭔데 그래?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저도 택시를 잡아서 타고 가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아, 이거 진짜 형수랑 형이야? 나도 안 믿겨. 어제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가 내 손을 잡더니 살려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내 잠드시길래 처음엔 잠꼬대인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형님 몰래 홈캠 하나 설치하고 왔거든. 근데 왜 그걸 이제 말해? 확실히 좀 알아보고 말하려고 했어. 무턱대고 말하면 당신 성격에 냅다 아주버니만 들이받을 것 같아서. 아휴, 사돈 남 말한다. 당신은 뭐 아니고. 내가 뭐. 차분하게 증거부터 수집했잖아. 둘 다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아, 진짜 미치겠네. 어떡하지? 이 두 년 놈들을. 그렇게 남편과 작전을 짠 뒤 남편이 먼저 형님 댁에 도착했고 이어서 제가 도착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방에 들어간 형님과 아주버니가 영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여보, 가보자. 남편이 앞장섰고 전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으며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벌컥 문을 열었고 뒤에서 엄마를 결박하고 있던 아주버니와 어머니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힌 채 뭔가에 찍으려던 형님은 시겁하며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며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다가갔어요. 형님 손에 든 것 좀 보여주세요. 내가 왜? 싫어. 그거 뭐예요? 어서 줘봐요. 그 순간 아주버니가 제가 든 카메라를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순식간에 남편의 날아차기로 아주버니를 쓰러뜨렸습니다. 아, 여보. 좀 살살하라니까. 그러다 뼈 부러지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기에 전 휴대폰을 한쪽에 거치한 뒤 직접 형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전 형님이 등 뒤에 감추고 있는 서류를 확인하려 했고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까지 서류를 숨기더라고요. 전 형님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이 갑자기 머리로 제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가고 말았죠. 이게 어디서? 제 주먹은 형님의 얼굴 정면으로가 그대로 꽂혔고 형님이 그 충격으로 다시 주저앉았는데 코에서 코피가 흐르더라고요. 두 부부가 바닥에 나란히 주저앉아 있는데 아주 봐줄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주버니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이번엔 날아차기에 주먹까지 갖다 꽂아버렸습니다. 아주버니는 방구석으로 날아가며 벽에 부딪힌 뒤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아, 여보. 니들 뭐야? 코피를 줄줄 흘리며 아주버니에게 기어가는 형님 꼴을 보는데 아휴,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그 서류를 안 뺏기려고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기에 몸 좀 펴라고 허리를 세게 발로 차줬습니다. 동시에 새우등이 활짝 펼쳐지듯 형님은 허리를 편 채 뒤로 꼬꾸라졌고 서류는 바람을 타고 낙엽이 굴러오듯 저희 쪽으로 굴러오더라고요. 서류를 본 저와 남편은 함께 기함했습니다. 영상으로 안 되니까 아예 유언장을 조작했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전 재산을 형네 부부에게 상속한다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이게 엄마 뜻 맞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멍해 보였지만 있는 힘껏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남편은 형님 내외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었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이거 지금 강요한 거 맞죠? 그 순간 형님이 잽싸게 제 휴대폰을 들고 가더라고요. 증거 있어요. 그러면서 방금 찍은 영상을 황급히 지웠습니다. 웃기고 있네. 증거가 어디 있어? 일단 제 폰부터 내놓으세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허락 없이 내 폰 가져가서 맘대로 지우고 그러는 거. 벌써 지웠거든. 봐. 휴지통에서도 벌써 지웠어.
내놓으라고요. 그러나 형님은 또다시 제 휴대폰을 등 뒤로 숨기더라고요. 이젠 팔을 좀 풀게 할까 싶어서 형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빨리 내놔요. 내 폰. 그러다 형님은 끝까지 저항했고 결국 전 형님의 팔을 뒤로 꺾어 가볍게 고꾸라뜨렸습니다. 당연히 제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의 힘은 자동으로 풀렸죠. 전 형님의 손에서 제 휴대폰을 낚아챈 뒤 말했습니다. 이미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됐거든요. 그 소리에 형님은 또다시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엄연히 폭력이야. 나 지금 팔 부러진 것 같아. 내가 니들 고소할 거야. 당신도 그렇지. 당신도 아프지. 증거까지 있다고 하니 이제 억지를 쓰더라고요. 아주버니도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저희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너 이거 존속 상해야. 니들 둘 다 내가 콩밥 먹이고 만다. 각오해요. 남편은. 그렇게 은근슬쩍 밤을 나가려는 아주버니의 팔목을 잡았고 순식간에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프다고. 아프다 진짜. 둘 다 우리한테 왜 이래? 우리가 어머니 유산 좀 욕심 부렸어? 막말로 우리가 어머니한테 한 게 얼마인데. 동서는 늘 다리 아프다고 지금껏 한 것도 없잖아. 형님, 팔을 꺾이셨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유산이라뇨.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순간 형님은 할 말을 잃은 듯 했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 신고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경찰에게 홈캠 영상과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저희 부부는 혹시나 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 형님 부부가 시어머니에게 줄곧 수면제를 먹였더라고요. 더 환장하겠는 건 지금껏 형님 부부가 한 번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이 지나서야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비몽사몽간에 당하신 일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것들 때문에 진짜 저 세상으로 가는 줄 알았다. 계속 잠은 쏟아지지, 정신을 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신 건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내가 그때 얼마나 혼신의 힘을 쥐어짜서 꺼낸 말인데. 어머니 죄송해요. 전 잘 지내시는 줄만 알고. 내가 뭐가 죄송해. 나도 속았는데 너라고 안 속았을까? 그게 천사인 줄만 안 내가 한심하구나. 시어머니는 한동안 병원에 계셨고 치료를 마친 뒤 저희 부부와 함께 퇴원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집이 아닌 본인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면서 허리 아픈 것도 시술받아서 괜찮아졌고. 그런데 굳이 너희 집에 뭐 하러 가? 내가 그때도 그랬잖니. 아파도 내 집에 혼자 있는 게 좋다고. 그럼 제가 당분간 어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아이고, 그건 언제든 환영이지. 비로소 다시 밝아진 시어머니를 보는데 그제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내가 형 때려서 그건 좀 싫었지? 어머니 앞에서 못 볼 걸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니들 둘이 운동했던 게 아유, 빛을 발하던데 사실 저랑 남편은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저희 둘 다 학생부 태권도 선수였죠. 경기에 나갔다가 남편을 처음 봤는데 본 순간 그냥 첫눈에 반했죠. 그 후로 제가 좀 쫓아다녔는데 운동하는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 남자를 들어가지고 바닥에 꽂아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순간 저한테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술 좋은 여자는 처음 봤잖아. 그런데 다 같이 지방으로 합숙을 하러 가던 버스가 전복되면서 전 부상과 함께 선수 생활을 마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큰 부상이 없었는데도 저를 따라 같이 은퇴를 해버리더라고요. 저 없는 선수 생활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때 남편의 선택 때문에 제가 이 남자한테 평생 붙잡힌 거죠.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
더 패주지 그랬어. 뭐 하나 풀어드렸어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거다. 잘못을 했으면 혼이 나야지. 에휴, 어쩌다 내 아들이 그런 빌어먹을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내가 그놈의 자식 감옥에서 나와도 평생을 빌어먹게 살게 할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당장 실천하겠다며 남편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전 재산을 바로 증여해 주셨어요. 내가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어차피 첫째 내가 나한테 강박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기 때문에 민법 제14조에 의해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대. 그러니 나한테 남은 자식은 니들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 돈 좋은데 잘 쓰면서 살아. 결국 형님 내외는 강요죄, 존속상해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님네가 감옥에 들어간 뒤 남편은 아주버니 면회를, 전 형님 면회를 갔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법적으로 가족인데 영치금이라도 넣어줄까 싶었어요. 형님은 저희가 어머니의 재산 전부를 이미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기함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어쩜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 우리 출소하면 어떻게 살라고.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범죄자 됐는데 어떡하라고. 영치금은 무슨, 딱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형님 속을 더 뒤집을 만한 계획도 전해주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할 거고, 절반으론 재단 설립해서 장학 사업을 할 생각이에요.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그 재산을 어떻게 일구셨는데. 겨우 남들 좋은데 쓴다고. 겨우 형님네 보고 좋은데 쓰는 것보다 낫겠죠. 처음엔 불같이 화를 내던 형님도 제 뜻이 꺾일 것 같지 않자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솔직히 동서도 어머니 재산을 다 그렇게 쓰고 싶진 않지? 막말로 서방님은 아들이지만 동서는 며느리잖아. 어머니가 증여도 다 서방님 앞으로 해주셨다면?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한 100억만 빼돌리자. 그 중에 나 딱 20억도 좋아. 내가 빼돌릴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수수료 준다 생각하고 조금만 줘. 아주버니는 어쩌시고요? 그 인간은 됐어. 나 출소하면 이혼할 거야. 내가 진짜 아휴, 홀어머니 있다고 할 때 그냥 헤어지려다가 그 홀어머니가 재산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제 다 끝났지 뭐.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천사표인 척 하신 거예요? 그래, 그랬다. 한 번 덕분에 동서도 편했잖아. 막말로 내가 어머니 안 모시고 갔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전 재산을 상속이나 받을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내 처지 좀 잘 생각해봐. 빼돌리는 건 내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형님에게 한마디 해주고 나왔어요. 네, 뭐 부부 사이 일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근데 형님도 이미 다 끝났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남편도 저와 같이 혀를 차더라고요. 아휴, 형은 하나도 정신을 못 차렸네. 형님도 못지않아. 나더러 100억만 빼돌리자지. 뭐. 자기가 비자금 루트를 안다면서 어찌나 나한테 사정사정 하던지 저와 남편은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께도 저희 부부의 계획을 알려드렸어요. 500억은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남은 500억은 재단을 설립해 장학 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좋아하셨습니다. 막말로 이제 니들 것이니 어떻게 쓰든 알아서야 하는 거지만 내가 어렵게 일군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생각을 다 하다니. 너희들 참 대단하다. 이러니 내가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가 않지. 그렇게 장학재단이 설립됐고 시어머니는 초대 이사장 자리에 오르셨어요. 재단 이사장이 되신 후로는 건강관리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던지. 병원도 꾸준히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매일 아침 함께 장학재단으로 출근합니다. 재단이 설립된 걸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이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동서, 나 이혼 안 할게. 대신 출소하면 재단에 취업은 시켜줄 거지.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편지를 제 장학재단 사무실 분쇄기에 타쇄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나와서 고생 꽤나 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